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이제 전국이 요동을 쳤습니다. 경선 캠프 사무실까지 계약 마치고 다음 날 출마 선언 예정돼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확장성,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했고 경선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결선까지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그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도 나도 이렇게 손들고서 조기 대선 국면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볼 땐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중도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어떤 당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정권 재창출의 어떤 마중물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당 후사의 어떤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물론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분명하게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사람들 하여금 뭔가 마음을 이 승리를 위해서 뭔가 같이 하겠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천만 서울시장으로서의 만약에 경선에서 이겨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시정에 있던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네.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다면 예전에 무상급식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했는데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정을 헌납했다 그런 어떤 지적도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나설 용기보다는 멈춰야 될 용기가 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봤을 때 선당 후사의 그 마음과 서울시장직이라는 어떤 무거움, 책임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는 조금 갑자기 결정된 사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한 전날 긴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캠프가 다 구성돼서 인테리어까지 끝난 걸로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방향과 당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백의종군하면서 뭔가 울림을 주겠다.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굳이 출마 선언 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불출마 선언 전에. 그러니까 네. 출마 선언이 이거 불출마가 이 토요일 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인가가 출마 선언 네.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할 때는 일단 캠프라든지 외적 요건을 일단 스테이를 시켜놓고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까지 인선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예. 불출마가 이루어진 걸 보면 외적 요인에 있어서의 불출마 선언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의 개인적인 명분에 있어서 보다는 나경원 의원의 등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정치적 지형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것이다. 있구나. 그다음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 그룹에 있어서 어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한계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대단히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의 정치적 전통성 회복 그런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물론 이제 불출마 선언문은 당연히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명분 쌓기 있어 보이게. 네. 근데 이제 서울시 정무직들이 사표까지 낸 상태였다고 네. 하던데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 서용주 연구소장님 말씀으로는 외부 요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큰 영향을 줬을까요? 복합적일 겁니다. 내적인 부분도 있고 외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전 아쉬운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이제 야인 시절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에 됐을 때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다시 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나경원 후보와 경선을 해서 이기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해서 이겼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동이 한 400개가 넘거든요. 네. 5개 동 빼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어떤 지역의 구청장 분들은 민주당이 됐지만 각 동에 있는 모든 동은 다 이겼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오세훈 시장이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듯 하는데 우리한테는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상대에 있어서 역한 심정이 없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예상보다 덜 나오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하고 이른바 출마 선언이 되게 늦어졌어요. 네. 저는 지난주 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캠프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곧바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손드는 형국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좀 관망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종교인들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는데 선발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의 어떤 지지율이 좀 하면서 지지율이 좀 하향세가 있고 또 제가 볼 때 없지 않아 한독수 권한대행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좀 겹칩니다. 지지하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종에서 한독수 권한대행과 다시 다투게 됐을 때 만약 자기가 지면 그건 서울시장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선에서 지면 상관없습니다. 서울시장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한덕수 후보 얘기가 저 대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좀 뒤에 해보기로 네. 하고요. 이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혹시 명태균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미애 씨가 명태균이 세긴 세다. 이제 내란 정당 후보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때 맞춰서 명태균 씨가 SNS에다가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 라면서 앞으로 일종의 폭로전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명태균 씨 얘기는 이제 그 좀 별개로 하더라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 거죠. 그 내적 요인 중에는 명태균 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생태는 피했어도 명태는 못 피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명태균 씨 때문에 일단 걸림돌이 된 건 맞고요. 거기에 플러스 내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오락가락 행보로 보인 부분이 굉장히 치명상으로 입었을 거예요. 이제 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불출마를 한 건 명태균 씨는 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출마의 큰 요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외적 요인이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게 가장 크지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친윤의 어떤 풍향계가 내심 본인한테 많이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출마를 앞두고 두드려 보니 친윤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컨대 윤심이 작동했다고 보지만 친윤의 어떤 방향계가 나경원과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향하면서 본인이 딛고서 정치적 기반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면초가죠. 내적으로도 극복할 부분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외적으로도 본인이 좀 지원군으로 믿고 있던 친윤의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떠났으니 뭐 당연히 본인이 얻을 실익이 없으니 불출마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냥 불출마했겠습니까? 뭔가를 내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불출마하면 당신에게 이런 이득이 있지 않겠소라는 딜이 그런 있었을 뭐 것이다. 딜이 없고서는 정치인들이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했는데 이게 경선 불참하고 대선 불출마는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뭐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했을 때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건 사실 민주당이 지지하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했을 때 그게 도드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확장성이 없다. 왜냐하면 본선 가면 그 민주당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찍지 본인을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이 아니죠. 2012년 대선 경선 때도 룰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이제 23년 동안의 어떤 경선 룰이 23년 만에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경선룰을 바꾸면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누구를 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룰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완전 경선, 여론조사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불리했기 때문에 나가는데 나가시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애정 어린 비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나가셨어요. 뭐 절박감이 없다. 뭐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왜 저희가 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유승민 전 의원님의 어떤 고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이른바 이제 본인도 빅텐트에서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럼 당원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국민 여론조사 50% 이게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이걸 불만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걸로는 당내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네. 뭐 질문에 대한 답은 하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 지금까지 1강 3중 그러니까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불출마 선언한 분도 있고 또 오세훈, 유승민 두 후보 모두 중도 확장적 후보였고 굳이 구분하자면은 뭐 찬탄에 가까웠단 말이죠. 네. 찬탄에 가까운 분이 이제 유승민,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어중간하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찬탄 쪽에 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출마가 부정확한 상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의 4강 구도는 지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똑같은 양식인데 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죠. 이 세 명의 윤심에 기댄 후보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네. 나경원이 새로 등판하면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락기움을 당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 찬성 쪽에 유일한 후보가 돼서 3대1 구도죠. 당시 당권 내에서도 3대1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구도를 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심중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보는 것은 지난 당권 내에서와 똑같은 구도에 플러스 한덕수 권한대행을 허들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강 구도는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그래 보입니다. 안철수, 이철우, 유정보 후보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업력은 상당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아무리 오래 정치를 하더라도 그냥 어떤 그 많은 표와 인지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유승민 두 후보가 이제 빠져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좀 이렇게 다 바뀌었다. 그 사이에 뭐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고 홍준표가 좀 올라가고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세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후보거든요. 근데 이제 경선 중에서 저는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네.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약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하튼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여기에서 네. 말하는 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경선 과정의 어떤 메시지와 일정과 그런 어떤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조사의 수치에서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가장 적은 후보에 사람들이 옮겨 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는 일종의 유보 상태다.
아하. 그래서 1등 주자한테 조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보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안철수한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어떤 네. 당원들의 어떤 지지가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네. 사이에. 그래서 저는 세 명 중에서 한 명의 자리, 오세훈 시장의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되고 역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4명 중에 한 명 되게 의외의 인물이 들어갔거든요. 김관영 경북지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자체장으로서 뭐 유정복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나 뭐 네. 기타 등등에 있는 분들이 의외에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경선을 치열하게 하고 나서 뭐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그 이후에 빅텐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경선 전너머에 어떤 또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근데 지금 변수가 또 생기려고 그래요.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네. 예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겠죠. 윤상현 의원의 출마의 배경은 당대표에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이제 당대표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번 게임에서 게임 메이커를 할지 뭐 플레이어가 될지에 대해서 선택은 분명 겉으로는 플레이를 하겠으나 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커요.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와 윤상현 후보 자체가 한 문금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동훈 대표와 나머지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한 문금으로 가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세력 재편이 될 거는 같은데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 보면은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와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강 후보 중엔 김문수 후보가 또 정광훈 씨와 가깝습니다. 그런 교집합들을 봤을 때 좀 강성 지지층의 표를 쭉 흡입해서 나중에 후보는 김문수, 당대표는 윤상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네. 어떤 구도를 가지고 출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얼른 봐도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요 이름만 들으면 일단 이게 반탄이잖아요. 그러면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도가 네. 냉정하게 보시겠죠. 지금의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대통령은 이제 탄핵과 그 헌재 결정을 인해서 이른바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하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고 저는 국민들은 냉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래 앞으로의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세력한테 그러니까 불안한 세력이냐 안정적인 세력이냐 미래냐 과거냐 네. 그리고 또 저는 개헌이 하나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개헌의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호언 세력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는 개혁 세력이냐의 어떤 싸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넘어갔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에서 누가 제대로 싸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치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